안녕하세요, 삐딱뼈입니다. 부모님 속만 썩이던 옆집 아들 정식이도 울었다 하고 감정 메모란 윗집 엄마 봉혜씨도 울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역대급 감동 드라마, 인생 드라마가 되어주고 있는 기대를 뛰어넘은 화제작 복싹 속았수다. 마지막 사막을 남겨둔 지금 금명이와 충섭이는 결혼에 잘 살 것 같고, 반면 아들 가슴에 돌덩어리 내려오던 영범의 엄마는 노년에 폭삭 망할 것 같지요. 본인뿐 아니라 자식 인생까지 망쳤으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행복한 금명이네와 불행한 영범이네, 극과 극이 기다리고 있을 폭삭 속았수다 사막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삐딱비 버전 귀로 듣는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로 떠들썩했던 시기, 군대를 제대한 충섭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금명이를 발견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억겹의 인연이 쌓여야 이 생에 한 번 볼 터인데 이렇게 제대하자마자 바로 만나다니. 운명의 데스티니 느낀 충섭의 심장이 요동치듯 떨려옵니다. 충섭은 금명이를 태우고 멀어져가는 첫 버스 붙잡기 위해 전력 질주 미친듯이 달리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빠른 버스, 야속한 폐활량. 아깝게 버스 놓친 충섭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버스 정류장에 출근해 잠복 근무 들어가죠. 늘 그 시각 그 정류장, 돌나르방처럼 매일 그곳에 서서 양금명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으로 굴러 드디어 금명이를 발견한 충섭. 금명이도 동시에 충섭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소스라치게 놀라네요. 팍토토 트리, 군대 간 거 아니었어? 제대했어요 며칠 전에. 왜 말도 없이 군대를? 그건 말할 수 없어. 점점점. 이뤄질 수 없는 사랑 그녀를 잊기 위해 군복을 입었던 박충섭이었지만, 이렇게 90cm 지근 거리에서 다시금 그녀를 마주하니 심장은 어느새 또 제멋대로 뛰고 있었죠. 심지어 태어난 척 묻습니다. 남친은요? 발바닥 문대주던 그 남친도 잘 있죠? 빠르게 답하는 금명. 헤어졌어요. 왜요? 착한 어린 노노. 그 말 듣고는 의지와 상관없이 더더욱 빠르게 뛰어버리는 충섭의 심장. 그렇게 2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빠른 대화만큼이나 스토리도 빠르게 전개되어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믿으며 급기야 프로포즈 후 결혼까지 골인하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의 파혼을 겪은 금명이인 만큼 결혼에 크나큰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충섭의 고집불통 야생 직진마 같은 끈질긴 플러팅에는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드디어 디데이 성당에서 치러지는 양금명과 박충섭의 결혼식. 밝고 따스한 날씨까지 둘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아무런 삐걱거림도 없었죠. 배려와 웃음 속에 진행됐던 양가의 상견례, 그리고 혼수예단 예물 모두 간소하지만 제일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순백의 신부. 웨딩카 앞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고 있던 금명이가 저 멀리 누군가를 발견하고 아주 반갑게 손을 흔드네. 그는 바로 박영범. 둘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닌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베프가 되어 초대했고 초대받아 축하를 해주러 온 겁니다. 흘러온 시간만큼 영범의 표정에도 여유로움이 묻어나네요. 영범 오래전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내가 너 드레스 입은 거 꼭 본다고 했었지. 발짝 웃는 금명. 그래 많이 봐요 착한 어린이. 농담으로 긴장은 풀렸지만 막상 아버지는 관식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걸어들어가기 직전이 되니 금명은 알 수 없는 서름과 미묘한 감정이 복받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맙니다. 서럽게 느끼는 하얀 신부 금명. 관식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금명의 앞에서는 더더욱 단단해져야만 하죠. 다독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하는 관식.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수틀리면 빠꾸. 그러면서 손을 뻗어주니 금명이 그 손을 맞잡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사회자의 목소리. 신부 입장. 그렇게 단상 위에 올라가 모두가 축복하는 작지만 제일 행복한 결혼식이 잘 끝나게 되죠. 꽃자수 분홍 한복 곱게 빼입은 애순도 기쁜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영범이도 결혼을 하네요. 결혼 상대는 당연히 부모님이 맺어준 여자. 연인이었다 여진 금명이의 미래는 진심으로 응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삶은 어느 정도 체념해버린 영범. 그저 그렇게 시키는 대로 별다른 저항 없이 의지 없이 오직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나가는 집안에 잘나가는 딸내미. 영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 결혼 준비도 금방 끝났죠. 드디어 제일 행복해야 될 결혼식 날. 반대로 표정은 썩어있는 신랑.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영범의 엄마뿐입니다. 팥죽새 간보 입고 혼자만 밝은 미소 짓는 영범의 엄마. 즐거운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지만 그래도 하는 둥 마는 둥 잘 마치기는 한 결혼식. 끝나고 양가 가족들 모여 뒤늦은 식사를 합니다. 다들 지쳐있네요. 특히나 신랑 신부는 녹초가 되어 있죠. 진수성찬 사내진미 가득하지만 누구 한 명 국을 뜨는 사람이 없네요. 신부 어머니가 교양했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먼저 정적을 깹니다. 우리 그이가 장관이다 보니까 같은 급은 만나야 서로 편하다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뭐 부모 마음대로 다 되나요? 지들 좋다면야 말릴 수가 없는 거지. 호호. 자기 차관인 영범의 아버지는 할 일 없이 숟가락만 만지작하고 영범의 어머니는 붉게 달아올랐지만 티를 낼 수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감지한 신부 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탓하듯이 한마디 하네요. 에헴, 쓸데없는 소리. 장관이 뭐 별거라고. 별건 아니지만 장관 배고프다. 박서방, 나 숭늉 좀 다오. 그러면서 손을 쭉 뻗어 박영범한테 대접을 들이밉니다. 오물조물 숭늉 어떻게 뜨나 버퍼링 걸린 영범. 그때 영범 어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제가 뜰게요 하면서 영범의 대접을 뺏어드네요. 그렇게 숭늉 뜨는 걸 바라보던 신부의 아버지가 갑자기 다급히 말합니다. 아니 너무 저었어. 국물 많이. 좋아, 삼성서상 한 번만 줘야지. 그래 나 장관이야. 영범의 어머니는 애써 침착하려 애쓰면서 숭늉 그릇을 사돈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숭늉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신부의 아버지. 이에 꼭 고개를 천천히 들며 나지막한 톤으로 묻습니다. 바바리 몇 개고? 순간 멈칫 당황하는 영범 어머니. 모르겠는데요? 280개만 해라. 배 안 부러 그럼. 그런 식으로 갑자기 반존 내달리는 신부 아버지. 결혼 첫날부터 밥자리 분위기 싸합니다. 엄난한 앞날이 보이는 영범의 결혼생활. 외반은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금명과 충섭의 결혼생활은 달달하게 꿀떨어지기 그지없죠. 비록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모자란 것도 없는 빈자리는 둘의 사랑으로 채우면 되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금명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대우그룹 대리라서 꽤 만족스러운 월급 받으며 잘 다니고 있죠. 덕분에 충섭이도 자기 작품 활동 충분히 하면서 더불어 재취업한 깐느 극장에서 포스터 그리면서 얼마의 돈도 벌고 있죠. 이제는 적당히 살색도 섞어서 씁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자주 연락하며 찾아뵙곤 하죠. 그러는 주말 끼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 내려간 금명과 충섭. 딸과 사이를 반갑게 맞이한 애수는 2박 3일 중 잠자는 시간만 빼고 끈덕지고 푸짐하게 먹입니다. 관식도 신이 났죠. 자기 배로 사위와 함께 남자들만의 멋진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잡아온 고기로 했던 술 한 잔까지 하니 사위가 아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정에서의 여유를 마음껏 만끽하는 금명. 하루는 동네 구경도 시켜줄 겸 충섭과 다정하게 산책에 나섰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학씨와 마주칩니다. 하나도 안 반갑게 대충 인사하는 금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해. 왜요? 요새 통 못 먹거든. 못 먹은 배가 아닌데 왜 못 먹어요? 이혼당해서 쓰리고 아파 애려. 하나도 안 슬픈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는 금명. 그렇게 이혼 사실을 알린 학씨는 세상 외로움 다 짊어진 쓸쓸한 발걸음으로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금명이가 뒤에서 소리치네요. 삶이 사라진다. 한편 지금 이 순간 고달픈 건 학씨만이 아니죠. 장관집 딸과 결혼한 영범 또한 스트레스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가의 빠방한 지원 덕에 서울 한복판 좋은 집에서는 살지만 매번 고시에 낙방하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금명이와 헤어진 이후 의욕상실, 삶의 동력 잃은 영범은 집중력 저하와 컨디션 난조로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구박, 장인 장모의 무시멸시 괄시, 저같은 모두가 영범의 숨통을 조이니 그로 인해 공부는 더더욱 안 되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였죠. 그렇게 한쪽 부부는 행복하게 한쪽 부부는 불행하게 극과 극의 시간을 지나오는 그때 어느 날 뉴스에서 앵커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IMF 구제금융 결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97년 11월 IMF가 터진 겁니다. 금매도 허리띠 졸라매며 버티고 버텼지만 문제의 99년 8월 금매가 일하고 있던 대우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실직한 사실상 집안의 가장이었던 금명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깐느 극장도 영업이 어려워져 충섭도 실직을 하게 되네요. 집안의 수입원이 전부 끊긴 겁니다. 당분간은 희망으로 버텼지만 석 달 넉 달 취직 안 되는 날들 길어지니 바닥에 가까워져가는 생활비와 잔고만큼이나 둘의 마음도 차갑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엄마와 통화하던 금명이가 착잡하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자 애수는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을 해줍니다. 금명아, 엄마가 살아보니까 돈 없어도 사랑 있으면 다 살더라. 파도는 지나가니까 둘이 손만 꽉 잡고 있어. 그 말 듣고 꾹 담은 입술이 잘게 떨리는 금명. 중섭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인쇄소에 가 있습니다. 시간 많고 할 일은 없으니 지나가다가 들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업종 불황이고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 이 시기에 어쩐 일인지 어머니의 인쇄소만큼은 손님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오고 있는 손님들. 중섭이 어머니한테 묻네요. 어떤 손님들이야? 계속 오네?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네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출력하는 손님들이야. 취직은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바로 그때 중섭의 뇌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칩니다. 리어카, 아니 유레카. 명분을 주체 못하듯 엄지검지까지 튕기며 벌떡 일어난 중섭. 어머니한테 빨리 종이를 달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한쪽 구석에서 한참 동안 어떤 작업을 합니다. 읽고 완성돼 가지고 나오는 중섭.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묻네요. 이게 뭔데? 이력서에 웬 그림을 그려놨어?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이력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섭이 자기를 표현하는 개성 넘치는 그림을 이력서에 그려 넣은 것이죠.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니 하나의 작품처럼 꽤 그럴듯합니다. 설레임과 흥분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충섭. 누구나 똑같은 평범한 이력서를 내는 시대는 갔어. 우리 인쇄소에서는 지원자의 개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맞춤 이력서와 자소서를 판매할 거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충섭의 엄마 이내 조용히 읊조리듯 말합니다. 우리 아들 그림 배우길 잘했네. 스스로 꽂힌 거에만 필살 오타쿠인 충섭은 다음날부터 번개같은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맞춤 개성 이력서와 자소서 판매 게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충섭의 엄마 인쇄소는 그야말로 대박이 나게 됩니다. 손님이 연신 밀려드니 아무리 찍어도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이윽고 충섭과 금명까지 모두 달라붙어 어머니의 일을 돕는 날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어머니는 그 인쇄소를 아들 며느리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인쇄소의 대박 신화를 쓴 충섭은 지금은 놀고 있는 깐느 극장 전 사장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한 후 이제는 극장 말고 DVD방 창업을 고려해보라면서 진지하게 의견을 전합니다. 반면 영범의 부모님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IMF 타격도 타격이었지만 위기감을 낀 영범의 아버지가 무리하게 한방역정 무지성 투자를 냈다가 그게 잘못돼 오히려 더 빠르게 망해버린 거죠. 그럼에도 시간은 무심히 흘러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합니다. 새천년 인쇄소까지 대박난 금명과 충섭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축복, 그건 바로 출산을 한 거죠. 우주가 보내준 선물, 어린 왕자 같은 잘생긴 아들이 둘의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금명 충섭도 부모가 되어 지난 삶을 살아온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리며 자신들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소중한 날들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 가슴에 돌덩어리를 내려놓았던 영범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죠. 조건으로 맺어진 집안들이었기에 그 조건이 사라지니 기다리고 있는 건 혹독한 고통뿐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아들 집에 얹혀 사니 자존심과 체면은 어느새 누더기가 돼버렸고 시댁의 멸시와 무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가정부대하듯 하고 아들 손자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 쓸쓸하고 외롭게 늙어가는 날들 뿐이었죠.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퇴근하고 들어온 영범을 향해 흐느낍니다. 어떻게 내가 이러고 살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슬픈 눈의 영범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하네요. 행복하시죠? 봐요. 제 결혼식에서 오직 어머니만 웃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금명과 충섭에게는 설레이고 따스한 날들이, 영범의 가족에게는 무겁고 차가운 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상과 추리를 총동원하여 삐딱뷰 완전각색으로 전해드린 복싹소가 쏟아 사막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역대급 드라마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출, 각본, 연기 모든 게 완벽합니다. 화려한 효과 없이도 이야기의 힘만으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며 모두의 감정을 흔들어버리는 깊은 무게의 선물 같은 드라마. 그 마지막 이야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